요즘 경제 어렵다는 뉴스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내 주식 앱을 켜보면 온통 빨간불인 거예요. 다들 그렇죠? 아니, 경제가 안 좋다는데 주식은 왜 오를까? 많은 분들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미스테리,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뉴스만 틀면 뭐 경제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뿐인데 주식 시장은 완전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이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딱 꼬집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디커플링.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서로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논다는 뜻이에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이 모든 이상한 현상, 그 가장 거대한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경제가 감기, 아니 좀 심한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앙은행이 의사처럼 나타나서 뭘 할까요? 바로 금융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돈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일단 살리고 보자는 응급처치처럼요.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영 시시해지는 겁니다.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이 갈 곳 잃은 엄청난 돈들, 이 똑똑한 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돈의 힘만으로 주가가 쭉쭉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현재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저 멀리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미래에 베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막 경제가 최악인 것 같아도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6개월 뒤면 괜찮아지겠지, 회복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만으로 미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는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가는 수멀수멀 오르기 시작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의 힘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봤죠. 이제 이 미스테리의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애초에 측정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자, 왼쪽에 GDP를 보세요. 이건 우리 동네 치킨집, 미용실, 자영업자들 이런 경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종합 성적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주가 지수는 어때요? 이건 소수의 아주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들, 특히 요즘은 기술 기업들이 거의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교 1등부터 몇 명의 성적만 보고 우리 학교 공부 잘하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완전히 다른 시험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쫙 갈라지는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건데요. 알파벳 K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 하나는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쫙 미끄러지잖아요. 경제가 회복될 때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K자처럼 어떤 쪽은 위로 솟구치고 다른 쪽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 극명한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K자의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승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매일 듣는 이름들이죠. 반도체, AI, 그리고 각종 플랫폼 기업이나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분야는요, 불황은 무슨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들이 주가지수 전체를 막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K자의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쪽도 있겠죠. 바로 전통적인 제조업, 동네의 오프라인 가게들, 식당이나 숙박업 같은 분야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직격탄은 이분들이 다 맡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 화려한 주가 지수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디커플링 현상, 이게 그냥 경제 지표랑 주가랑 따로 노는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문제인지,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그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은 뜨거운데 공장은 멈춰있다. 정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금융시장, 월스트리트의 그 뜨거운 열기가 정작 물건을 만들고 땀 흘려 일하는 현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이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디커플링이 낳는 부작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첫째, 부의 불평등이 더 깊어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급만 바라보는 사람의 격차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죠. 둘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아요.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는 대신 금융시장에서만 빙빙 맴도는 겁니다. 결국 위험한 자산 거품만 키우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축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공장 짓고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시장에서 돈 굴리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공장으로 안 가겠죠? 결국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자본이 실제 사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에 저 금융자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우리 지갑에서 곧바로 느껴집니다. 자산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엔 돌고 돌아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점심값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먹고 사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 바로 이 엥겔 지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할까요? 반짝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을 보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한 국가의 진짜 번영, 진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반짝이는 주가 지수가 정말 우리 모두의 삶과 행복을 대변하는 올바른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는 저 주가 지수는 경제에 아주 화려하지만 지극히 좁은 단면만 보여주는 일종의 환상 혹은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진짜 현실은 저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내 월급 통장과 매달 나가는 생활비라는 냉정한 저울 위에서 매일매일 측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